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의 정우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 딜로이트에서 실제로 CBM을 대응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이슈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제로 대응했던 CBM 배출량 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했던 업체의 경우 볼트, 너트, 와셔 세트 같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EU CBM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런 오럴 스틸 프로덕트 품목군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EU CBM EU 쪽에서 이제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생산십 제품별로 공정은 다음과 같았고요. 그래서 공정들을 분석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품 군별의 배출량을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요하게 가정사항을 세웠던 건 5가지가 있었고요. 가장 먼저 이제 생산량 관련해서 가정을 세웠는데, 이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볼트, 너트, 워셔라는 개별 제품 외에 이제 세트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세트의 경우에는 앞에 나열드렸던 볼트 또는 너트, 와셔가 공통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세트 안에 각각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부터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세트에 들어가는 물질 비중을 기반으로 해서 세트는 각 제품군별의 이제 물 배출량을 비중을 반영을 해서 세트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LNG 사용량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2가지 사업 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사업 부문이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 LNG 사용량을 구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이 업체의 경우에는 LNG 사용량을 각각 이제 사업 부문별로 매출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사용량에 대한 구분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보고해야 되는 볼트, 너트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부문의 배출량만을 구분하여서 저희가 배출량 산정 시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하는 볼트 열관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그 제품 외에도 이제 2-3가지 제품을 동시에 만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군들별로 전력 사용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설비의 사용량을 생산량 기반으로 나눠서 사용량을 배분하여 데이터를 산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주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외주 공정을 맡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해당 업체들의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 데이터를 실제로 뿌렸고요. 다만 이제 업체들에서 답변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표값이라든지 일부 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받은 기업을 기반으로 2가지 데이터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섞어서 배출량을 산정해서 외부에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구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대기업들의 데이터들은 실제로 받아서 배출량을 산정한 반면 일부 중소나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BM 규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값을 기반으로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후에 공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저희 업체의 내재 배출량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로직을 가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2가지 그 사업군의 배출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각 사업 분분별로 사용하고 있는 LNG, 관리되고 있는 LNG 사용량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구분을 하였고요. 이 구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 제품군을 이후에 보고해야 되는 제품군을 만드는 사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량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생산되는 제품별로 배출량을 또 구분하여서 이후에 보고하는 2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앞에 말씀드렸듯이 열처리로 하듯이 용융 도급 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설비였고요. 그래서 이 설비들에서 사용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각 제품군별로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량을 구분하는 로직을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엑셀은 저희가 실제 그 해당 기업의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엑셀이고요. 각 월별로 월별 그리고 이제 생산되는 제품별로 얼만큼 연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하였고요.
이때는 전체 관리되고 있는 LNG라든지 전력 사용량을 기반으로 생산량 비중을 반영해서 사용량을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전구 물질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로직이고요. 이때는 저희가 생산되고 있는 볼트 냉간, 볼트 연간, 너트 각각의 모든 제품군들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구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전구 물질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매하는 양을 각각 우리의 제품 군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전구 물질 전체 물질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 무게를 반영하여서 비중을 반영하여서 전구 물질 사용량을 구분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엑셀 기반으로 해서 전구 물질을 저희에게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때 취합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였으나 일부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전달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EU CBM의 규정상에 있는 대표값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였고요. 징빙을 포함하여서 배출량이 명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배출량을 산정해서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주 공정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저희 업체의 경우에는 포장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외주 공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각각 생산되는 제품군마다 적용되고 있는 외주 공정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제품군별로 적용되는 외주 공정을 1차적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그 외주 공정 기반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이제 취합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희 EU CBM 규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값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동일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여 외주 공정의 배출량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주 공정을 맡기고 있는 저희 업체의 대상으로 저희가 엑셀 기반의 템플릿을 제공하여서 연원료 사용량, LNG 사용량이라든지 전기 사용량을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게더링을 했고요. 그래서 취합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배출량까지 산정을 해서 공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렸고, 다만 일부 외부 공정 과정 중에서는 업체들이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EU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값을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제 우리 자체 내재 배출량과 그 전구 물질에 대한 배출량, 외주 공정에 대한 배출량이 있어서 세 가지의 모든 배출량을 모두 합하여 이제 EU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고요. 아마 업체에 따라서 외주 공정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외주 공정을 제외한 우리 그 업체의 내재 배출량과 전구 물질 배출량을 산정해서 이후에 공시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했던 CBM 대응할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이슈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희 업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은 이슈일 것 같은데, 지금 공장 내에 각각의 제품 설비별로 계측기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기업은 국내에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각 제품군 내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계측 설비 기반으로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각 제품군별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측 설비를 따로 구분하는 거는 비용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당 업체와 프로젝트 할 때 대응했던 방안은 저희가 로직을 만들어서 사용량 그리고 이제 설비에 대한 시간을 계산을 하여서 그 계산을 기반으로 저희가 배출량을 제품군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 설비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시간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설비의 스펙을 고려하여서 사용 시간을 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제품군의 각각의 설비 사용량을 저희가 산정을 하여서 이후 보고 시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U CBM 내에서는 이제 모든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든 연원료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사용량이 구분되지 않는 연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처럼 로직을 세워서라도 이제 이후에 공시하실 때는 모든 연원료 사용량이 반영된 배출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설비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업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같은 설비 안에서도 한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 각각의 제품군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가 각각 제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반영하여서 배출량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저희가 그 설비의 스펙 그리고 저희가 제품군별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당 제품군을 만드는데 설비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시간을 배분을 해왔고요. 그 시간에 따른 연원료 사용량을 산정을 하여서 실제 제품군별로 이제 연원료 사용량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품군 B에서 설비 D라는 시설을 가지고 E라는 또 F라는 두 가지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에 사용할 때 그 설비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야 되는지 부분이 필요하고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비 생산량을 기반으로 설비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사용 시간에 대해 산정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딜로이트에서는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로 EU CBM 규정상에서도 A 항목을 보시면 생산 공정별 연간 사용 시에 사용 시간에 근거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설비를 가지고 여러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각각 제품 군별로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는지 사용된 시간을 산정을 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구물질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구물질에 대한 개념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구물질이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의 배출량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기업은 현재까지 국내엔 거의 없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물질을 구매하는 업체가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들이 배출량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견이나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나 내년에 당장 EU CBM 대응하실 때는 이런 전구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EU CBM에서 대표값이라고 하는 각 제품군에 대해서 대표적인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표값을 활용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시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EU CBM 규정상에서 있듯이 24년 7월 31일 이후에는 해당 대표값을 쓰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실제 우리가 전구물질을 구매하는 업체에 배출량 관련 데이터들을 실제로 요구를 해서 데이터 게더링을 한번 해보시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실제로 진행하셔서 7월 31일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올해 외부에 보고하실 때는 우리 업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제품을 납품할 때 발생시키는 배출량을 실제로 산정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전구물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제 올해 보고하실 때는 그거에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올해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게더링 하셔서 우리가 구매하는 전구물질의 배출량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EU CBAM에 공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CBAM 외부 대응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이슈 사항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EU CBM을 대응하시다 보면 이 외에도 다양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EU CBM 규정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